노동절 이틀 전에 이천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고 38명의 노동자가 화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은 40대에서 60대까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다치는 일이 많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갔던 사람들이었다고 하고 코로나로 원래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서 물류창고로 일을 하러 온 노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전인 2017년 노동절에 거제 삼성중공업에서도 크레인이 넘어져서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이 노동절이어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납기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들만 출근을 해서 재해자 전원이 다 하청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임시직, 일용직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재해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참사의 희생자가 된다는 점이 참 가슴 아픈 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노동절이 130번째 노동절이었는데 무려 130년이나 노동절을 기념해왔지만 여전히 산재사고와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란 것이 너무 아픈 현실입니다. 한국은 OECD 1위 산재 사망국이고 매년 2천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이번 이천 화재 사고를 보면서 2008년에 있었던 이천 냉동창고 참사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당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조급하게 공사를 강행해서 발생했던 이천 냉동창고 화재의 후속 대책으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란 것을 제출하는 조치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받아야 하는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참사가 나기 전에도 유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안전관리공단에서 6차례에 걸쳐서 시공사에게 화재 위험을 경고했고 조건부 적정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화재가 나버린 겁니다.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서류 작업에 불과했던 거죠. 함경식 건설노동연구위원장이란 분이 기사에서 인터뷰한 거를 인용하면 이 계획서를 만들어준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현장 확인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법이 바뀌어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라고 합니다.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문제도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10몇 년 전부터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됐고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줄곧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변하지 않았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 샌드위치 패널이 다른 자재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비용이 싸니까. 그렇게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값싼 패널을 사용하고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혼재 작업을 하고 이런 문제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온 문제들인데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사고를 내면 그에 대한 책임 제대로 지나? 전혀 아닙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 때 당시 기업이 낸 벌금이 2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리고 2017년에 6명이 사망했던 삼성중공업 참사 때도 벌금은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한 명당 겨우 벌금 50만 원씩 내고 끝낸 거죠. 이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보다 그냥 사고 나면 벌금 좀 내고 욕 좀 먹고 그러고 그냥 소나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낫다는 계산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장에서도 계속 변하는 게 없고 안전수칙도 계속 지켜지지 않고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원인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많은 기사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용 절감과 기일 단축을 위한 기업의 샌드위치 패널 사용과 안전수칙 미준수, 이를 형식적 절차로 그냥 눈 감아주는 행정기관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 수많은 하청업체로 쪼개져서 제대로 된 책임 소지를 찾기도 어려운 그런 하도급 구조. 정말 많은 문제가 이 참사 안에 얽혀있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번 이천 화재 참사의 희생자들이, 이 작업자들이 과연 이런 위험성들을 몰랐을까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마 기사 몇 개 겨우 찾아본 저보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보다 훨씬 더 그 위험성을 잘 알고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그 어떤 행정 감독관보다 더 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접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일하는 현장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까요? 온갖 전문가들이
안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많은 기자들이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매번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왜 이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나오지 않았을까? 사고가 터진 후에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많지만 왜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왜 나오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이 노동자들이 일용직 노동자고 하청업체 노동자고 비정규직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면 결국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는 거고 값싼 패널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난립해서 혼재 작업하는 걸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런 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비용이고 다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돈 들어가는 일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어떤 기업이 써주겠습니까? 그 노동자가 힘이 없고 그런 목소리를 내봐야 자기 자신만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게 뻔한데 그런 목소리를 알지만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더욱이 노동절을 앞두고서 벌어난 이 참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꼭 우리 사회가 얘기하고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일용직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노동절 담화문에서 노동자는 이제 사회의 주류고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글쎄요. 노동자가 주류라고 말하기에는 과연 이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가 반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으면서 제1노총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 속해 있는 조합원들 다 합해봐야 200만 명 정도인데 한국의 임노동자가 한 2천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1,800명의 노동자들은 그리고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도 있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각종 특수고용 노동자들,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 학습지 교사들 이런 노동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단조차 없어요. 아직 한국 사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주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기 목소리를 낼 수단조차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참사가 보여주는 진실은 유해 방지 계획서든 뭐든 어떤 절차와 안전장치를 형식적으로 도입하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힘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다 형식적인 서류 절차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설령 노동자를 위한 어떤 법이 생기더라도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그것을 관철할 힘이 없으면 그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천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일들인데 제 생각에 이런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노동절을 앞두고 벌어진 이 참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 일용직,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이런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절은 원래 그 출발부터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힘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의 역사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이천 화재 참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은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여전히 파편화돼 있고 힘도 없고 목소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한국의 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의 주류가 아닙니다. 노동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단결해야 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묻습니다. 맞아요. 사실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은 수백 가지 이유가 나와요. 일용직, 하청업체, 비정규직일수록 단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소리를 냈을 때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가 쉽고 단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역사가 줄기차게 말해오는 것은 노동자는 언제나 단결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이것저것 많이 보장된 지금도 이렇게 단결하기가 어려운데 노동운동 하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서 죽여버리고 똥물로 테러해버리고 그러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노동자들은 단결을 했잖아요. 노동자들은 늘 불가능해 보이는 단결을 만들어 왔고 설령 그것이 다시 풍파를 만나서 깨지고 분열되더라도 항상 또다시 노동자들은 단결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은 단결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낼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뿌리부터 살펴본다는 것은 이 세상을 뿌리부터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세상을 뿌리부터 바꿔낸다는 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단결하고 싸우고 세상을 바꿔나가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단결이 더 큰 단결로 뻗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